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서울에서 차를 몰고 출발했는데 충전 한 번 없이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다음날 강원도를 찍고 다시 전라도까지 내려갔는데도 배터리 잔량이 50%나 남아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연구진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차주들을 괴롭혔던 충전 스트레스와 겨울철 방전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불이 나면 꺼지지 않는 열폭주의 공포로부터 인류가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 온 거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하이브리드의 제왕, 도요타가 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전 직원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오늘 그 소름 돋는 기술력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부터 최신 전기차까지 지금까지의 세상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대한 틀 안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배터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 전해질입니다. 여러분, 기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걷잡을 수 없이 번지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딱 그렇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열에 약하고 충격에 민감해서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수천 도까지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천재 과학자가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꾸려고 지난 수십 년간 매달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체는 불이 붙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면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효율이 뚝 떨어지거나 덴드라이트라고 불리는 뾰족한 결정체가 생겨서 배터리 내부를 찔러버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1000회가 넘는 특허를 쏟아부으며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승리의 깃발을 흔든 건 일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택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고체 물질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자 단위에서 이온이 고속도로를 달리듯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나노 이온 통로를 설계해버렸습니다. 마치 꽉 막힌 퇴근길 정체를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처럼 리튬 이온이 고체 안에서도 액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이 기술이 적용되자마자 믿기 힘든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 충전에 2000km 주행.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1년에 주유소나 충전소를 대여섯 번만 가도 충분한 세상이 온 거니까요. 테슬라가 자랑하던 46980 원통형 배터리나 중국의 LFP 배터리가 한순간에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한국 연구진은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상온 양산에 성공한 걸까요? 사실 가장 큰 장벽은 압력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끼리 꽉 맞닿아 있어야 전기가 흐르는데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때 그 균일한 압력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여기서 반도체 공정의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종이를 인쇄하듯 얇은 막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완성하면서 제작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성능은 극대화하는 신의 한 수를 던진 겁니다. 이제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이 꿈의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물량이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테슬라 본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해온 슈퍼차저 생태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2000km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어떻게 가능해진 건지 그 비밀을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좁은 고시원에 억지로 짐을 구겨 넣는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이 정호체 배터리는 음극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아노드리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거추장스러운 가구들을 다 치우고 벽지 자체를 수납장으로 바꿔버린 셈이에요.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니까 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 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기술이냐고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아침에 전기차 탔다가 주행 가는 거리가 반토막 난 걸 보고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은 추우면 얼어붙거나 점도가 높아져서 이온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든요. 사람이 추우면 몸이 굳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체 전해질은 온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영상 60도의 폭염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능을 유지합니다. 2000km라는 주행거리가 날씨에 상관없이 상수가 된다는 건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증거죠.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사륜-요팔심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통형으로 잘 말아봤자 본질은 결국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물리적인 한계가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고체 기술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테슬라가 수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라인들이 순식간에 구식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왔을 거예요.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사직서를 내밀며 우리가 하려던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규하는 게 단순한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더 처참한 건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사실 도요타는 정호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종가를 자처해 왔습니다. 우리는 2027년쯤에나 겨우 샘플을 내놓을 것이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해왔죠. 자기들이 못하면 남들도 못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2026년에 완성형 정호체 배터리를 그것도 실험실 수준이 아닌 대량 양산 체제로 뽑아내기 시작하니 그 충격이 오죽하겠어요? 10년 넘게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도쿄 한복판까지 들리는 상황인 거죠. 도요타가 고집하던 하이브리드 전략도 이제는 설 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2000km를 가는데 누가 복잡하고 비싼 엔진이 달린 하이브리드 차를 사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정점은 바로 안전성의 혁명입니다. 기존 전기차 화재 영상을 보면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한번 불이 붙으면 소방관들이 수조를 가져와서 차를 통째로 담가야 할 정도로 끄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배터리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도 망치로 내려쳐도 심지어 가위로 잘라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고체니까요. 액체가 새어나와 쇼트를 일으킬 염려 자체가 원천 차단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이 안 난다는 이득을 넘어 자동차 설계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의 전기차는 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 엄청나게 무겁고 두꺼운 보호 프레임과 냉각 장치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배터리 무게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보조 장치였죠. 그런데 한국연구진의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냉각 장치를 대폭 줄이고 보호 프레임을 가볍게 만들어도 충분하니까요. 여기서 줄어든 무게만큼 차는 더 가벼워지고 그만큼 주행거리는 또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2000km라는 마법 같은 숫자는 이런 치밀한 공학적 승리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법합니다. 성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서 그림의 떡 아닐까? 라는 걱정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금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연구진이 이번에 성공한 양산 공정은 저가형 원료 합성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값비싼 특수 희토류 대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원소들을 조합해 고가의 전해질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공법을 찾아낸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라인을 80% 이상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호환성까지 갖췄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소리죠.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의 치트키를 쓴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쟁자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새로운 공법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압도적인 단가 경쟁력을 확보해버린 거니까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왜 테슬라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으로 달려와 제발 우리에게도 배터리를 달라며 줄을 서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런 상황이 되니 글로벌 시장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주도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독일의 벤츠나 BMW 같은 전통의 명차 브랜드들도 이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차 한 대도 못 만드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 연구진의 발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서며 자신들의 차기 모델에 이 정호체 배터리를 넣기 위해 눈물겨운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 배터리 기술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독일 엔지니어들조차 한국의 속도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호체 배터리의 진정한 무서움은 자동차를 넘어 모빌리티의 한계를 허물어뜨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20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UAM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무게 대비 에너지가 부족해서 비행 시간이 짧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20분 비행하고 1시간 충전해야 한다면 누가 그걸 타겠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왕복 비행 가능해지는 세상, 소음도 없고 화재 위험도 없는 전기 비행기가 우리 집 옥상에서 이착륙하는 풍경이 이제는 머지않은 미래가 된 겁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음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무인 잠수정이나 정찰 드론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K배터리라는 이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지 않나요? 그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던 우리 배터리 산업이 이제는 단순히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물량 공세를 퍼부을 때 우리는 기술의 격차를 안드로메다만큼 벌려버린 겁니다. 싸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것을 만든다는 한국 특유의 초격차 전략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무릎 꿇시 꿀린 셈이죠.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지도는 202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술력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주유소가 사라지는 수준을 넘어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재편될 테니까요. 각 가정의 자동차가 그 자체로 거대한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밤에 집에서 쓰고 남는 정의는 다시 국가 전력망에 파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이 배터리 하나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는 이제 전기가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처럼 가치 있게 저장하고 유통하는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우리가 타는 전기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0km를 달릴 수 있는 용량이라면 재난 상황에서 한 마을의 전력을 며칠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캠핑장에 가서 에어컨과 인덕션을 마음껏 써도 배터리 눈금 하나 줄어들지 않는 경험. 이건 이제 캠핑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재정의하는 사건이죠. 이런 혁신이 현실화되자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 나온 곳은 뜻밖에도 중동의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석유가 지배하던 검은 황금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하얀 황금, 즉 배터리의 시대가 완전히 개막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 안보에 벌벌 떨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사직서를 던지며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단순히 주행거리 차이를 넘어선 기술적 절벽에 대한 절망감이 서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차를 제어하는 SDV 경쟁에서 앞서갔던 테슬라조차 하드웨어의 근간인 배터리에서 이런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지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도요타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고체 특허들이 실제 양산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죠.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걸 한국 연구진이 몸소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일본 언론조차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미래의 100년까지 한국에 내어주게 생겼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기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전포고이자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된 셈이죠. 이제 도로 위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음도, 매연도, 그리고 충전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스트레스도 사라진 풍경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충전을 위해 억지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할 겁니다. 5분 충전에 2000km를 가는 세상에서 충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서서히 잊히는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를 늘 들고 다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저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연결해주는 가전제품처럼 느껴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2000km 정호체 배터리가 바꿀 5년 뒤, 10년 뒤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주유소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도심 속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았던 주유소 부지들은 이제 초고속 데이터 센터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장으로 탈바꿈하겠죠.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밍 벨트를 점검하며 보닛을 열어보던 시절은 이제 기성세대의 추억담으로나 남게 될 거예요.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건 가히 제2의 반도체 신화라고 부를 만합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지난 30년처럼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50년 이상 대한민국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해줄 핵심 엔진이 될 겁니다.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이고 전 세계의 자본은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주권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물론 경쟁국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물꼬는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양산 공정에서 얻은 데이터의 힘은 후발 주자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현장에서 부딪히며 해결한 수만 가지의 시행착오와 공정 노하우는 이미 K배터리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테슬라나 도요타가 지금 당장 사직서를 던지고 우리 기술을 배우겠다고 매달려도 그 격차를 좁히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죠. 결국 미래의 모빌리티는 한국의 배터리라는 플랫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부터 바다를 건너는 전기 선박, 그리고 대륙을 횡단하는 전기 트럭까지 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 꿈의 배터리 소식이 단순한 뉴스를 넘어 여러분의 미래 계획과 투자, 그리고 삶의 방향에 큰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제패한 우리 기술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연구진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2000km의 기적,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릴 차례입니다.